배 대표님, 예.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도 아주 관심입니다만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빠진 여권에서 중심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분이 중심축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개 여권의 중심축이든 야권이든 간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 가능성이 있어야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심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총선이고 뭐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도 한동훈이 잠시 집권한 사이에 군웅할거하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 예.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입니다. 의원 당선인 네. 예. 이 세 사람이고 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 대권 주자군으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만 네. 아직은 총선 후유증을 극복을 못한 상태에서 우선 좀 몸을 예. 추스리는 또 낙선한 그 지역구에 후유증을 해야 되겠죠. 정비하는 맞습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원 전 장관은 좀 조용한 예.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사람이 홍준표 예. 대구시장 아닙니까? 총선을 전후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모질게 몰아쳤어요. 예.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표까지도 직격탄을 날렸네요. 예. 왜 이런 행보를 보입니까? 아유, 간단합니다. 지금 지난번 대선 경선 마지막 라운드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면은 국민 여론조사는 뭐 거의 이기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원에서 져버렸단 말이에요. 당원에서 큰 차이로 졌는데 그때 당원들은 당에 오래 있었던 홍준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선택을 했어요. 예. 오히려 더 대권 본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4시간이나 만나서 총선 끝나자마자 윤홍연대 이야기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한동훈을 완전히 까대기 시작하죠. 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한동훈을 어떻게 깐다고 까여져나?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힘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고 박사님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우리 당에서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요, 나와는 완전히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얻어서 당원을 사로잡는 일종의 윤홍연대 전략. 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까대기, 그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범인이 아니면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부하는 하니까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거부하는 얘기해. 사람이 범인이면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네가 범인이야.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다니 그런 난센스가 어디 대장동 범인은 너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 그렇죠. 세계 밀어붙이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할 때 가장 기뻐할 사람 누굽니까? 윤 대통령이죠. 두 번째로 기뻐할 사람 누굽니까? 당원들이죠.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럽니까? 당원 100%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건 무슨 말입니까? 2026년 지방선거에 다시 대구시장으로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죠.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2026년에 뭐가 됩니까? 지방선 끝나고 당대표가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팍팍팍 밀어줄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홍준표가 당대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략은 분명합니다. 윤홍연대로 이재명을 깔대로 까버리고 한동훈까지 쌍깔대기로 한동훈은 그냥 까버리고 깔아 뭉개버리고 이재명은 귓사람을 때리고 깃방망이 때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는 대선 가서 본선에 승리한다 이겁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까지도 지금 크게 세우겠다고 아마 대구시의회는 통과된 것 같더라고요. 난리네요. 지금 거기다 그뿐만 아닙니다. 박정희 동상에 지금 대구의 그 유서 깊은 곳에는 이 단지가 만들어진 워터 플러스 단지 2차 전지를 딱 유치하면서
또 경제인으로서의 홍준표의 면모를 강합니다. 2차 전지예요 이러면서 미래에 우리의 먹거리가 달려있잖아 이러면서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강조하는 건 뭡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완전 밀착됐다니까요. 그래요. 지금 보도에 밀착입니다. 밀착. 보도에 따르면 이런 보도입니다. 그 4시간 동안 만찬을 부부 동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동반 전에 그 부인들끼리 만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 박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홍밀어줘, 김건희 여사가 홍밀어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산만 보수의 성질은 여기다. 알죠. 우리 보수는 다 그럼요. 내가 끌고 가겠다. 내가 적장자다. 그 얘기 그럼요. 아닙니까? 내가 창녕에서 태어나서 대구에 영남고등학교 나왔어. 이런 거 아닙니까? 한동훈 그 정치 아이돌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초년생이야. 다 망쳐놨어. 이러면서, 그죠? 문재인의 사냥개야. 뭐 그럼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막 그냥 참 애 취급을 해버립니다. 철부지. 네. 철부지 아이돌이라는 근데 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안 먹힐 것 같은데 떨어지는 이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계속 두들겨 맞으면요. 그게 먹혀버려요. 그게 또 정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런 좀 독서를 부어대는 것도 다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련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백없이 없이는 대통령 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런 판단하에 지금 윤홍 연대를 연대. 아주 그냥 밀착을 해야겠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예. 지금 보폭을 엄청나게 넓히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 이 홍준표 시장과 다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예.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은 국민 속으로 여야 속으로.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입니다. 등거리 외교. 대통령하고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까대기 안 합니다. 안 오죠.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도 약간 거리를 둡니다. 까대기 안 합니다. 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까대기 안 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듯 하면서도 약간 비판도 하고 비판을 하는 듯 하면서 칭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 가지 3차원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은 전대미문의 사선 서울시장입니다. 안정성. 이보다 안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시장을 무려 4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4번. 4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다 하고. 전대미문의 안정성, 두 번째 확장성. 그래도 중도니까 네. 약간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건 확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넓힐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예. 그죠? 오한연대, 오홍연대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확장성. 마지막으로는 역량성인데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변호사 출신에다가 국회의원도 했죠. 네. 다 그쳤어요. 이 사람 보고 경험 없다는 소리 못 합니다. 서울시장은 사실상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예요. 정부예요. 정부입니다. 작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량성, 지금 당장 대통령이 돼도 업무를 보는 데서 차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대통령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데를 그대로 할 사람이 바로 역량성 오세훈이기 때문에 오세훈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야당도 보니까 이재명 그다음에 이 조국 언제든지 깜빵 갈 사람. 예. 그다음에 여당을 보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도 서로 윤한 지금 홍한 쌈판이 벌어지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윤한 갈등도 있지. 야, 이 아싸라판에 내가 조금 잘해 나가면서 점점 보폭을 넓혀 나가면 나야 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총선이 끝난 뒤에 여당의 낙선자뿐만 아니라 당선자들과도 공관에서 오찬을 했고 그러니까요. 여의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민주당 당선자들과도 그럼요. 또 이렇게 만찬을 서울 지역, 했어요. 네. 만찬을. 그렇게 보폭을 지금 넓히고 있으면서 그동안에는 아마 공개적인 언론 출연을 가급적 자제했던 것 같은데 예. 최근은 여러 언론에 나와가지고 특히 TV조선. 네. 예, 총선 패배의 책임은 대통령 눈치 보는 당 때문이다. 그렇죠. 할 말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는 당대표,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 이런 예. 얘기를 했고
그런 일을 윤핵관이 할 수가 있겠느냐? 셉니다. 세요. 예. 또 지금까지는 신자유주의 우파였다고 한다면은 예. 노선도 따뜻한 예. 이 우파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토끼든 산토끼든 가리지 말고 예. 힘든 토끼, 억울한 토끼를 위한 정치를 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선 거 보면 예. 정말 국민 속으로 그러니까요. 여야 속으로. 여야 속으로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본인은- 결국은 지난번 예.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때도 아마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선정을 했고 그렇죠. 서울시 전 동에서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지금 대통령 자리로 가도 수행을 가능하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이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왜? 사실상 다 알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도 숫하게 배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장 내일 대통령 자리에 가도 수행이 가능하다니까. 업무 수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아싸라판이잖아. 아, 지금 뭐 여야 간에 정말 전쟁터지. 이게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장 대통령직에 올라가도 아무런 리허설이 필요 없는 사람, 남자, 오세훈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요, 오세훈 시장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낙마를 했을 때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의 10년 만에 살아 돌아왔거든요. 예. 딱 10년 만에 살아 돌아 11년에 날아가고 21년에 돌아왔는데 사람이 됐어요. 진짜 마늘을 얼마나 씹었는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10년 동안 묵혀서 사람이 완성도가 높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여러분들이 대중들은 파격적인 걸 좋아하니까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저를 왜? 이 이조 심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안정성 면에서는 이 오세훈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할 사람이 없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분의 대권 주자가 안철수 의원 네. 아닙니까? 이분은 출마도 여러 번 했고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옛날에 진복기라고 대선만 되면은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압니다. 약간 한복 입지 않았습니까? 수염기로. 한복 입고. 예. 예. 평화 무슨 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제가 그분 때문에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단골 출마자라고 했더니 회사까지 쫓아오더라. 내가 단골은 무슨 단골이야. 몇 번 출마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번인가 나온다고만 했지. 아이고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진청자님,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염을 건드시고요. 어쨌든 네. 안철수 의원도 지난번에는 자기는 이 당대표 출마는 안 하겠다 이렇게 불출마를 설하더니 룰이 바뀌면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투표요. 100% 당원 투표가 아니고 50대 50이나 7대 3 같으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총선 이후 당선인으로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의정 갈등 그 문제에 대해서도 1년간 유예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의사입니다만은 어쨌든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뭐 출마한다 어쩐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 수도권에서 해야지 이런 때 찐윤이 나와가지고 원내대표에서 무슨 국민의 지지를 얻겠느냐 이렇게 또 강성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참 인선이 좋았다. 그러니까 강원 전략을 나름대로 자, 제가 구사하는가. 풀어드릴게요. 예. 안철수 의원은 제가 좀 아는데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 가지고는 자기 급이나 이 레벨이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제 레벨은 대선 후보입니다. 아시죠? 고영신 TV에서 꼭 알아주셔야겠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정진석 실장을 좋게 보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지금 안철수 의원은요, 이른바 윤심을 좀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간복이 생각을 아주 해보십시오. 에, 간철수예요. 그러니까 전당대 이거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을 파야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들은 그게 필요한 겁니다. 무턱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쟁자가 될 사람들을 보면 나경원 당선인 예. 그리고 뭐 김태호 의원도 나올 수가 있고 자 이런 사람 권성동, 윤상현 그럼요. 뭐 많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아닙니까? 예. 아니 아주 목소리 내고 인천에서 5선입니다. 예. 무소속으로도 당선. 아니 이번에 남영희하고 몇 표 차이 안 났을 정도 빡한 인천에서 뚫고 나오는 사람은 윤상현밖에 없어요. 물론 배준영도 있지만 배준영 지역구의 강화 중웅동 거기는 늘 여당. 옹지는 여당이에요. 그래서 어느 당이 되든 여당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가 아무리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 간 차별화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기가 3년 남았어요. 이 말씀은 제가 자꾸 들을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과 격리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간 대통령 의중이 그래도 안철수 그래도 단이라도 도와줬고 안철수 의원이 참 감사합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의원이 당대표로 갔을 때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구죠? 정진석. 정진석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3월에도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냥 그럼요. 팍 눌렀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고 박사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 특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지만 퇴장했어요. 안 했습니까? 퇴장하잖아요. 퇴장을 했죠. 약간 이게 이 간보기를. 메시지가 오면 이제는 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최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지금 재밌는 게 안철수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 사이도 별로 안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막 하태경 의원도 까고 다 까지만 유승민도 별로 안 좋은 말 안철수 아주 험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준석 대표하고 그렇게 안철수하고 사이에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은 막 까지도 않습니다. 홍심이. 그러면 지금 윤홍 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도 살짝 끼어들어가서 당대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단일화를 해줬고 그렇죠. 또 인수위원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해 3월 김기현 당대표 만들 때 그때 나오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 없을 거야 하고 이진복 정부수석 이야기했죠. 예.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좀 엉어리져 있죠. 엉거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해야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그럼요. 튼튼한 다리를 놓는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걸로 만들면 안철수가 뜨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그렇죠. 그 기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군웅활거에 예. 시대가 지금 본격 도래하고 있구나 하는 기류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